이제는 우리 간주 공급이에요. 333페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33페이지. 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간주 공급은 이미 법인세 할 때 제가 올려놨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제 세무 1급은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간주 공급이요. 감가상각 자산의 간주 공급과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자산의 간주 공급을 구분해 주셔야 돼요. 먼저 한번 해볼게요. 뭐냐. 자, 우리가 일단 간주 공급은 뭐냐?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 실제로 부가가치세는 과세 사업에 쓸 때 매입세 공제해 주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세무공무원이 과세 사업에 쓰는 걸 파악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세무공무원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세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매입하면 일단 과세 사업에 쓸 거라고 가정을 하고 매입세 공제를 미리 해주죠. 그렇죠? 근데 얘가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 용도로 쓰면 매출세액은 안 내는데 당초에 매입세 공제만 미리 받으니까 세무서는 세금의 손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거래처에 거기에다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서 시가의 10%를 토해내게 하죠. 그죠? 그건 미리 말씀드리면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간주공급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들어보세요. 뭐냐면 여기는 여러분들 우리 감가상각 자산은 애들이 오랜 기간 사용해요? 아니면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아요? 좀 오랜 기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되게 내용 요소 길잖아요. 건물 뭐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 감가상각 자산 쪽은요. 오랜 기간 사용하는 자산이다 보니까 도중에 얘네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봐가지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터치를 해요.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근데 여러분들 재고 자산 있죠? 제품이나 상품은 사용하는 자산이에요? 판매하는 자산이에요? 판매하는 자산이 사용하는 자산이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은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참고 수주받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들 봐라?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팔지도 않아? 맞죠? 매출세가 안 내네? 그러면 너를 시가로 조져버리겠어라는 거예요. 하지만 감가상각자산은 그래 원래 건물은 10년 뭐 우리 좀 이따 하겠지만 건물은 내용연수가 부가가치세는 10년이거든요. 10년을 다 과세 사업에 쓰는 건 무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네가 4년 동안 과세 사업에 쓰고 이후에 용도를 바꿨으면 남아있는 6년에 대해서만 때리게 시가로는 안 때릴게 이런 입장이에요. 알죠? 그럼 여기 보실게요. 보시면 지금 건물이죠, 건물. 감가상각 자산이에요, 여러분들. 알죠? 자, 보시죠. 그러면 자, 우리 회사는요, 뭐를 하냐면 전세버스를 해요, 전세버스. 알죠? 아마 여러분들이 회계 1급 때 전세버스는 과세사업, 면세사업. 과세. 그죠? 과세사업이다라고 배우셨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전세버스에 사용할 건물을 1,000원에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매입세 100원을 부담한 거예요. 한죠. 그러면 우리가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건물이잖아요. 그럼 이 건물은 전세버스 매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세사업 전세버스 매출하면 매출세액 낼 거니까 이 건물은 전세버스 매출을 기여하는 애인 거예요. 그래서 100원의 매입세 공제를 미리 해준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밑줄 좀 칠까요?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333페이지 가로 1번 간주 공급 보이세요? 자, 거기에서 그 두 번째 칸 보시면 감가상각 자산이라고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감가상각 자산. 거기에서 어디에 일단 밑줄 좀 치시냐면 과세 기간의 밑줄 좀 가로 안에 좀 과세 기간의 밑줄 좀. 그리고 혹시 그 손가락 표시에 체감률이라고 보이세요? 이 체감률이 상각률이에요, 상각률. 그죠? 법문구는 체감률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엄밀히 얘기하면 상각률이거든요. 이건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세무 1급은 반드시. 조말할 때.
아시죠? 여러분 제가 좋은 말 할 때라는 건 꼭 외우셔야 된다고. 알죠? 밑줄 좀. 건물 구축물인 경우 5%예요. 과세 기간에 5%고 그 다음에 기타는 25%예요. 기타는 건물 구축물 아닌 애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 과세 기간이 부가가치세는 몇 개월이죠? 세무일급에서 이게 대답 못하면 나 진짜 깜짝 놀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세무 2급에서는 이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데 몇 개월? 3개월? 장난치지 말고 6개월 어머나? 그래서 다 많이 당황했다. 6개월이잖아. 상반기 하반기 했죠. 앞 3개월이 예정신고기간, 뒤 3개월이 확정신고기간. 반성해야 돼요 진짜. 이거 세무 1급 이거 큰일 나 진짜. 그래서 우리가 6개월에 건물 구축물은 5%, 알죠? 그리고 건물 구축물 이외의 감가상각자산은 우리가 6개월에 5%, 25% 상각되는 걸로 봐요. 알죠? 좀 보실게요, 여기. 자, 화면. 그래서 여기 5월 7일로 할게요. 제 생일. 쏘리. 요 기간에 있는 거 뭐 내 생일 하고 싶어서 그래. 자, 이렇게. 7개월 남았어요. 생일 선물 달라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1월 달이면 멈춰버려요. 1월 달이면 이거 안 적어. 자, 그래서 5월 7일 날, 즉, 우리가 얘가 여기로 따지면 우리 시험에 내는 게 2023년도일 거니까 얘가 2022년 1기, 그죠? 얘가 2022년 2기, 얘가 2023년 1기,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랬다가 얘를 쭉 이제 우리가 전세버스에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 건물을. 했죠. 그랬다가 이제 전세버스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과 같이 물가가 여러분 상승하는 시기에는 특히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최근에 편의점 가서 밥 먹으려고 봤는데 편의점에 의자가 다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밥 먹고 있어 다. 도시락 까먹고 있는 거예요. 커피는 비싼 거. 그왜 괴리감이 크지? 맞죠? 보니까 스타벅스 커피인데 커피 이만한 거 있잖아요. 스타벅스 커피인데 도시락을 먹고 있어서 역시 커피가 짱이구나. 아무튼 예, 물가가 비싸니까 싼 거 샀잖아. 가성비 있는 거. 맞죠? 그랬더니 그래서 전세버스 되게 비싸게 대절할 때 비싸니까 사람들이 막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거예요. 유가도 예를 들어 유가도 한 500달러 됐다고 가죠. 누가 다 그러면 차를 안 타지 500달러면. 맞죠? 그래서 시내버스가 인기가 많아. 시내버스 시내버스 맨날 붐벼. 맨날 혼잡이야 혼잡.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시내버스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내가 시내버스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지만 시내버스는 과세예요 면세예요? 면세예요 면세. 맞죠? 그럼 이 건물은 시내버스 매출에 기여하는 건물이죠. 좀 이따가. 맞죠? 그럼 시내버스는 면세니까 매출세액을 안 내요. 안 내는데 매입세 공제 미리 해줬잖아요. 왜냐면 시내버스로 변경할 줄 알았나. 이 당시에는 저 전세버스 할게요. 사랑해요. 세무공무원 이렇게 됐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쭉 했다가 근데 요거 설명 일단 무시하고 하다가 요때 면세로 전용 바꾼 거예요. 했죠? 바꾼 건데요. 자, 근데 보세요. 보시면 여기다 띄우 다시.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1과세 기간에 5% 건물은 상각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5%의 100원 안에는 우리가 사용한 100원의 5% 하고요. 100원의 95%를 미리 공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세 사업에 지금 2022년 1기 당시에 전세버스에 사용한 건 5%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95%는 실제로 사용한 거예요.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공제해 준 거예요. 후자예요. 그래서 5%는 실제로 사용했으니까 공제해 준 게 맞지만 남은 95%는 실제로는 사용할 때마다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용한 거든, 미래에 사용할 거든, 일단 미리 공지 다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100원의 5%인 5원이든, 사용할 100원의 95%인 95원이든 다 일단 미리 매입세 공제해 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했었지만 요 2023년 1기 뭐 예를 들면 언제라고 할까요? 뭐 4월 5일 식목일? 요즘은 식목일을 애들이 몰라. 그죠? 우리 때 식목일날 쉬어가지고 맨날 알았는데 모르시나 보다. 아 그래요? 그렇구나. 왜 어리신 척 하시는 거 아니죠? 식목일날 쉬었을걸? 쉬었죠? 고개를 숙이시는 나무신, 더 맞췄나? 아무튼, 자, 토요일날 학교 나갔죠?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죠. 이걸로 가질 수 있어. 토요일날 학교 나갔습니다. 왠지 아시죠? 요즘 쉬더만, 토요일날. 부러워, 씨. 그죠. 꼴랑 3교시 하는데 나오고 그래, 그죠? 꼴랑 3교시. 청소까지 시키고. 자, 아무튼, 자, 이렇게. 그럼 우리가 대략적으로 몇 과세 기간은 과세 사업에 썼냐면 우리가 이 과세 기간 정도, 이 과세 기간 정도, 과세 기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곧 나올 거예요. 대략 이 과세 기간 정도는 전세버스에 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과세 기간, 1 과세 기간의 5%니까 이 과세 기간이면 10%만큼은 과세 사업에 잘 쓴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남아있는 90%만 우리가 잘못 쓴 거죠. 당초 약속 어긴 건 90%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자, 근데 듣고 버리세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매출 쪽은 금액을 구해요. 금액을 구해. 매입 쪽은 세액을 구하는데. 맞죠? 그래서 여기서 공급 가액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세액이 아니라. 그죠? 그럼 여기는 100원이 아니라 1000원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1000원부터. 그래서 공급 가액은 어떻게 되냐면 당초에 취득가액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게 뭐예요? 5% 곱하기 2. 요게 뭐냐면 우리가 과세 사업에 쓴 거죠? 과세 사업에 쓴 과세 기간을 빼면 남아있는 90%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90%에 대해서만 토해내라 라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거기에다가 우리가 10%를 곱한 90원 토해내는 거죠. 미리 얘기하면. 이렇게 되시겠어요? 어떻게 구하는지 요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간주 공급은 세무 1급이 되시면 반드시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것과 감가상각 자산인 걸로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죠? 지금 했던 게 감가상각 자산이고, 감가상각 자산은 미상각 잔액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만 때리겠다라는 게 교재에는 간주시가라고 되어 있어요. 간주시가. 원래 미상각 잔액이지만. 어떻게 하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 1000원 잡으세요. 여기 1000원이 당초 매입한 금액이죠, 1000원? 그렇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1 빼기 지금 5% 상각률, 여기에 경과된 과세기간수 2, 이 과세기간,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 방금 했지만 우리가 건물하고 구축물은 5%, 1 과세기간에 그 다음에 건물하고 구축물 2회 감가상각자산은 1 과세기간 25%. 그죠? 자, 그러면 이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좀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나중에 중요하거든요. 반드시 암기. 이 경과된 과세기간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취득한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에 포함을 해요.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과세기간은 우리가 포함하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아까 대략 이 과세기간 썼다라고 했지 실제로는 우리가 몇 과세기간인지 계산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얘가 3과세기간 쓴 건 아니에요. 맞죠? 만약에 3과세기간 쓰려면
1월 1일 00시 00에 건물을 사야 돼요. 그리고 면세 존용을 6월 30일 24시 땡땡 해야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 미친놈은 없어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완벽하게 3과세 기간 아니니까 어느 한 과세 기간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를 빼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취득한 과세 기간이 얘잖아요. 여기 2022년 1기에 취득했죠. 건물. 그럼 여기는 포함시킨다라는 뜻이 경과된 과세 기간에 포함시키고 지금 우리가 우리 간주공급이니까 그 우리가 매입세 불공제 용도로 쓴 과세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요 날짜가 우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요 날짜가. 이해되세요? 그럼 중간에 있는 얘는 당연히 경과된 과세기에 들어오겠지. 이건 알고 계셔야 돼. 감가상각자산은 반드시 취득한 과세기간은 우리가 경과된 과세기간에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에 뭔가 그 계산하는 그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에서 제외시켜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1,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이렇게 계산할 줄 아셔야 돼. 나중에 다른 동네에서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됐고,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데, 335페이지 가져오세요. 335페이지. 이걸 여러분들한테 구하도록 해볼 거예요. 자, 335페이지 예제 4-2 있죠, 여러분들. 예제 4-2에, 자, 일단은, 자, 읽어보면, 다음 자료에 의해서 20X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익금액 계산하세요라고 있죠.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20X1년 2기에 밑줄, 20X1년 2기에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에 밑줄 치시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주실 건 일단 2기 있죠. 올해 2기 과세표준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과세표준 구해주실 걸 동그라미 좀 칠게요. 자, 일단 몇 번이냐면 3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이야, 3번. 동그라미 치는 거에 과표 구해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6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8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셔서 336페이지. 얘네들은 전부 다 맨 위에는 9번부터 13번까지 동그라미. 얘네들의 과표를 해답 보지 마세요. 해답 보는 거 진짜 의미 없어요. 왜냐면 세무일급은 간주 공급으로 안 보는 애들까지 출제를 다 해버려요. 그냥. 알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친 거에 과표를 구해주세요, 여러분들. 해답 보지 마시고.
이거 나중에 신고서에 나와요, 여러분들 문제가. 진짜로. 조심해야 돼.
자, 여기서 해볼까요? 되셨나? 자, 보시죠, 여러분. 거기 335페이지 가겠습니다. 335페이지. 아, 자, 거기 3번 장려 물품 있죠,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하실 게, 부가가치세에서는 우리가 돈이 재화가 아니에요. 알죠? 왜 재화가 아니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과세할 때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과세하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돈을 내가 만약에 물건을 결제하면 나는 그 물건 결제하는 그 곳에다가 재화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 살 때 그 판매자한테 내가 당신에게 돈이라는 재화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부가가치세 주세요라고 하면 부가가치세를 줘요? 뺨을 줘요? 뺨을 줘요. 맞죠?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대손세 공제가 안 되는 게 대여금이에요. 부가가치세. 왜냐면 대여금은 재화를 공급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나중에 대여금은 대손세 공제 안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우리가 돈은 재화가 아니다. 부가가치세에서요. 알죠? 자, 근데, 우리가, 그래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은 우리가 안 빼요. 왜 안 빼냐면 재화를 지급한 게 아니거든. 아시죠? 근데 뭐냐면 판매장려 물품을 제공하면 당초에 우리 이거죠. 뭐냐면 현대백화점에서 로봇 청소기를 여러분들한테 준 거 여러분들 VIP 고객이다 보니까 현대백화점은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았겠죠. 로봇 청소기 매입할 때. 왜냐하면 세무서 입장에선 로봇 청소기 매입하면 팔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공제해 줬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줘버렸어. 맞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맞죠? 그럼 이건 간주 공급이에요. 그래서 시가만큼 때려버려요. 맞죠? 그래서 얘는 시가인 350만 원만큼 간주 공급으로 봐요. 그러니까 350만 원 가표가 되는 거예요. 3번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우리가 개인적 공급이라고 하죠. 그렇죠? 개인적 공급은 원가, 시가. 그렇죠. 시가니까 나중에 500만 원 입력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어디다 넣는지는 뭐 무시하고 금액이 중요하니까 일단. 자, 그 다음에 6번 임의점 우리 특수관계자한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안 받으면 시가로 때려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1,500만 원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8번인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간주공급의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이렇게 배우셨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사업장에 보낼 때 판매 목적이 아니면 간주 공급으로 안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간주 공급으로 안 보겠다라는 과세? 안 하겠다라는 뜻이니까 8번은 없어요. 과세할 게. 왜냐면 얘는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출한 거지 판매 목적 반출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8번 나오면 입력하시면 안 돼. 그죠? 자, 그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 336, 336페이지. 자, 9번인데요. 우리 여러분들 간주 공급으로 안 보는 것도 대표적인 게 대가를 받지 않고 우리가 인도하는 견본품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간주 공급이 아니니까 넣으시면 안 돼. 알죠? 그 다음에 10번도 배우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상 증여를 안 보는 게 기부한 거. 그렇죠? 기부한 걸 간주 공급을 보게 되면 기부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10번도 간주 공급이 아니고 혹시 기억 안 나시면 다시 영상 보세요. 간주 공급 여러분들 단톡방에서 간주 공급 검색하시면 아마 영상이 딱 또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1번인데 여러분 11번은 뭐냐면 우리 간주 공급은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게 간주 공급이에요. 얘는 매입세 공제 됐대 안 됐대요? 안 됐죠.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는데 다른 목적으로 쓰면 상관없어. 당초부터 이미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됐으니까. 맞죠? 그래서 간주공급은 항상 당초에 매입세 공제가 돼야 돼, 일단. 맞죠? 그래서 11번은 거기 매입세 공제가 당초에 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으니 간주공급이 아닌 거고. 알죠? 그 다음에 12번. 자, 상품을 회사 체육대회 경품으로 썼대요. 우리 아마 여러분이 개인적 공급에 예외 있죠? 뭐, 우리 직장 체육비, 직장 연회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작업복, 작업모, 작업파 이거 배우셨죠, 여러분들? 이거 개인적 공급을 안 본다고? 안 본다라는 거 안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안 때려 이거는. 그렇죠? 우리 체육대회가 직장 체육비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3번인데요. 13번은 거기 보이시죠? 기계장치, 기계장치.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간주공급은 다 감가상각 자산이라고 안 줬어요. 그럼 걔는 시가로 때리는 거예요. 원칙이. 하지만 여기는 기계장치를 면세사업에 전용했죠. 맞죠? 전용했는데 지금 전용한 게 감가상각 자산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감가상각 자산이니까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간주공급으로 봐요. 그럼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 취득연월일이 전년도 3월 5일이죠. 그럼 아까 우리가 경과된 과세기간 계산할 때 취득한 과세기간은 포함이에요. 맞죠? 그럼 취득한 과세기간 여기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20X 0년 1기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해당 과세기간은 불포함이다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20X 1년 2기잖아요. 그러면 20X 1년 2기는 우리가 불포함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몇 과세기간 지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3과세기 계산할 줄 아셔야 돼, 실제로. 됐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우리가 매입가액이 얼마냐면 취득가액 100만 원이죠? 여기다 대입하면 100만 원. 그리고 25%죠? 지금 기계니까. 그리고 25%씩 3과세기간 경과했으면 남아있는 25%만 우리가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아마 얘가 25만 원 나올 거예요. 25만 원. 2만 5천 원 하시면 안 돼요. 2만 5천 원 세액이야. 여긴 세액인지 금액인지도 구분 잘 하셔야 돼. 우리가 금액은 세율 곱하기 전이고, 맞죠? 세액은 세율 곱한 후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백개척 얼마나 좋은 문제냐면 여기. 저 화면? 자, 화면. 여기 보세요. 있죠? 거래처에 무상으로 견본 제공했대. 제공했는데 당초 매입세 공제를 받았대요. 그럼 이거는 얼마로 때려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는 100만 원이고 시가는 200만 원짜리인데 무상으로 견본부 제공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우리가 간주공급 안 본다면서. 이렇게 낸다니까, 세무 1급은? 이건 입력하면 안 되는 거야, 간주공급에. 간주공급을 안 본다라는 건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매출 쪽에 넣으면 안 돼요, 절대. 그렇죠?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자녀에게 사무실 무상임대는 이건 여러분 혹시 배우셨죠? 우리 그 간주공급 용역 쪽에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낮은 대가나 무상으로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표정이 그런 게 있어? 표정이 있어. 어디냐면 310페이지 310페이지 많이 잊어버리셨구나. 자, 320페이지 가로 2번 용역의 간주공급 310페이지 310 자, 310페이지 가로 2번 용역의 간주공급 있죠? 그렇죠? 거기에서 맨 아래에 보시면 다만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무상임대 용역은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시가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시가예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뭐 부동산 무상임대라고 나와 있지만 낮은 임대도 포함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시가로 때려요.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실 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2기 확정신고니까 무상임대 기간이 지금 3개월이잖아요, 여러분들. 3개월이니까 여러분들이 300만 원 때리시면 되겠지. 맞죠? 월 임대료가 시가가 100만 원이니까. 맞죠? 근데 질문, 여러분 간주공급은 세금 계산서 발급한다 안 한다? 아니 큰일 났다. 세금 계산서 발급한다라는 건 상대방한테 부가가치세 달란 얘기예요. 그럼 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준다고요? 뺨을 준다고요? 그 뺨을 준다고 접대비했었잖아, 우리 법인세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간주공급 쪽은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는 10% 과세 매출 쪽에 넣으셔야 돼요, 원칙이. 슬프다, 많이. 슬프다. 다시 하면 되지, 뭐, 여러분들. 지금 농담이고, 농담이고, 다시 하면 되죠, 뭐. 그죠?